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겨난 나만의 특별한 상징성, 스토리, 정통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데요. 공부방을 하시면서 밤에는 편의점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너무 억척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죠. 아침 11시에 저를 만났는데 매우 피곤한 기색이시더라고요. 밤을 새고 오신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장님,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내 몸 건강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이분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가장이라서 열심히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남편은 뭐 하고 계시는데요? 남편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좀 사고를 당하셨는지 누워 계시는 겁니다, 집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낮 할 거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공부방을 하게 되었고, 공부방을 하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편의점을 하나 또 연끌을 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차리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일과가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까?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왜 뭐 지식 창업이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창업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부방을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공부방 창업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찬물을 끼얹기는 좀 그랬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공부방을 하시면서 사장님이 그럼 많이 벌어야 이게 가능할 얘기일 텐데 사장님보다 더 많이 버는 공부방 원장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보다 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보다 더 오래되신 분이 계십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장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죠? 그분의 말은 정말 심플했습니다. 지금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의 공부방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없는 것과 미래에 없을 것은 다른 얘기 아닐까요? 사장님이 그 일을 하면서 돈이 잘 벌린다는 소문이 퍼지는 즉시 사장님보다 뛰어난, 객관적으로 더 나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르르 뛰어들 겁니다. 그때 되면 무엇으로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그건 말할 말이 없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그거는 맞는 말이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장님이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년 전에 남편의 어떤 사고와 어떤 내가 갑자기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실과 어떤 어려움, 또 이것저것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었던 나의 과거, 이런 것들을 쭉 들어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간단한 판단을 하나 내려드렸습니다. 사장님, 공부방 창업을 해서 누군가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사장님은 공부방 창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장님은 갑자기 가장이 된 엄마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있잖아요. 갑자기 가장이 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겠죠.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며, 혹시라도 이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친정 시댁과의 갈등이나 내 마음가짐, 멘탈, 이런 내적 갈등,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서서 어찌 보면 그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고, 남편이 누워는 있지만 가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도 애들 공부시켜가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공부방이 아닌 갑자기 가장이 된 엄마들에게 말이죠.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갑가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갑가맘, 갑자기 가장이 된 엄마. 자, 갑자기 가장이 된 엄마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접근, 시댁과의 관계 갈등, 소통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든 이분들에게 수익을 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부방이라면요. 똑같은 공부방 창업을 도와드리는 것이지만 공부방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걸었을 때와 갑자기 가장이 된 엄마들의 대표격으로서 멘토로 활동하며 그분들을 도와주다가 언니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셨어요? 나는 공부방이 딱 맞더라. 저도 언니 했던 거 하고 싶어요. 언니보다 더 오래된 분 계셔. 저기 가봐. 저는 언니가 믿음직스럽고 언니처럼만 하고 싶어요.
언니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있어. 저기 가봐. 아, 저는 그 정도 벌 깜냥이 안 돼요. 언니만큼만 벌어도 돼요, 저는. 언니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있어. 저기 가봐. 저는 언니 말만 믿을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멘토로 자리 잡은 이분, 각감한 멘토로서 이 분이 좋은 겁니다. 이 분을 믿고 싶은 겁니다. 이 분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자, 내 삶에서 뽑아낸 상징성, 명분, 스토리, 역사,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어떤 영웅의 스토리, 영웅의 탄생 과정?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 사업과 섞어서 자연스럽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